진주 원도심의 상가 공실률이 50%에 달하는 가운데 진주시 의회가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성공 사례를 참고했지만 예산과 인재 부족 등 현실적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경남도가 오는 7월부터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심야약국과 달빛 어린이 병원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남해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공사 현장에서 위험에 처한 아이를 구조하며 지역사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소방관 아버지에게 배운 희생 정신으로 망설임 없이 행동했다는 한 초등학생의 용기가 따뜻한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산청시장에 김 굽는 할머니들이 시장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직접 김을 구워 판매하며 자부심과 경제적 활력을 얻고 있는데 성공적인 운영으로 2호점 개점도 추진 중입니다. 2025 경남 지방기능경기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40개 직종에 걸쳐 300명 이상이 참가하는데 입상자는 국가기술 자격 시험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한 발 한 발 꿈을 실현해가는 청소년들을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날이 갈수록 텅 빈 상가가 많아지고 있는 진주 원도심. 그간 다양한 활성화 대책이 거론됐지만 아직 이렇다 할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9일 진주시 의회에서 진주 원도심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울 관악구처럼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원도심 활성화를 이루자는 겁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상가 한 곳 건너 한 곳이 비어있는 거리. 언제부터 붙어 있었는지 모를 상가 임대 표지들. 한때 진주를 넘어 서부 경남의 중심 상업지였던 진주 원도심의 모습입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말이면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이 모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진주 원도심이 있는 중앙시장 인근 공실률은 지난해 말 기준 25%를 육박합니다. 그간 원도심을 살리자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그러한 주장이 무색할 만큼 어려움은 지속되는 상황. 상인들이 체감하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진주 시내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실률 자체가 50% 이상을 다 넘어갑니다. 비어 있는 공간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 상인들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원도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9일 열린 진주시의 임시회에서는 진주 원도심을 살릴 방안으로 창업 생태계 조성이 거론됐습니다. 사법고시 폐지 후 고시촌으로 이름이 높던 지역 경제가 급속도로 위축되자 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활로를 찾은 서울 관악구 사례를 모방하자는 것. 관악구는 2018년 관악 S밸리 사업을 시작해 2024년까지 130여 개의 창업기업이 들어서며 1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상권에 젊은 창업가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단순히 도시재생을 넘어서 원도시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살려 청년 창업 아이디어와 결합된 새로운 로컬 창업 문화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청년 창업가들을 유인할 매력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서울과 같은 대규모 자본과 인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공적인 창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창업 생태계 조성 이전에 지역대학과 기업이 협력하는 모델 등으로 청년들이 몰리는 근본적인 환경을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9일 경남도청에서 2026년도 경남도 국비 신규 사업 2차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경남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보다 4.1% 오른 10조 원으로 설정하고 국비 확보 계획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선 산불 진화 AI 드론 시스템 개발 50억 원과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장비 확충, 임차 헬기 지원 427억 원 등 대형 재난 대응 사업이 새로 발굴됐습니다. 산청군이 산불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산청 신안행복주택의 공가로 입주자는 보증금과 월세 없이 관리비만 부담하면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군은 입주 신청 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희망자 발생 시 신속히 지원할 방침입니다. 함양군이 한국관광공사의 빅데이터 플랫폼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빅데이터로 알아본 뜨는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데이터랩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함양군의 외지인 방문자 증가율은 16%로 경상권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선정은 이동통신 데이터 분석과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 건수, 소셜 데이터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남도가 지역 필수 의사제를 비롯한 여러 대책들을 내놨는데요. 주요 내용과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도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지역 필수 의사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필수 진료 분야 전문의를 5년간 지역에 머물게 하는 정책으로 오는 7월부터 경상국립대병원 등 3곳에서 각 8명씩 총 24명의 의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채용된 의사에게는 매월 지역 근무 수당과 정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이 기본 지급되고 배우자, 자녀와 정착한다면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 범위를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 보건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의료 인력을 확충합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과 지식을 갖춘 시니어 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권역 책임 의료기관 등 공공의료기관에 5명의 시니어 의사를 정부 예비비로 지원하였으며 올 하반기에는 지역 보건의료기관까지. 하지만 기존에 제기된 지역 의사와의 역차별 문제, 제도 개선 없는 경제 중심의 지원책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지역 의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있었던 분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해서 이 지역 의사제 이 좋은 제도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필수 진료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 취약 시간대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공심야 약국과 달빛 어린이 병원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해당 시설이 부족한 서부 경남 지역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경남도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4월 중 결정되는 공공심야 약국의 경우 서부 경남 6개 시군에서는 남해군 소재 한 약국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과 관련해서 또 다른 관계자는 동부 경남에 치우친 현실을 고려해 서부권 군지역병원 한 곳과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아 야간 휴일 진료 기관인 달빛 어린이병원은 7기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소아 환자들이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과 협의하여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달빛 어린이병원의 경우 복지부가 지정한 최소 운영 시간인 밤 11시까지만 문을 여는 등 취지를 역행하는 경우가 있어 지정병원 확대 외에도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남도의 다양한 대책들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경남 지역 의료 취약 지역에 신규 공중보건의가 배치됐습니다. 의과 24명과 치과 22명, 한의과 24명 등 모두 70명이 도내 보건소와 보건지소,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앞으로 3년간 근무에 나섭니다. 한편 올해 경남에선 301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농어촌과 의료취약 주민들의 건강을 돌봅니다. 남해군에서 한 초등학생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위험천만한 사고를 목격하고 망설임 없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이 학생의 용기 있는 행동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 희망을 전하는 훈훈한 이야기, 김동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 등굣길에 나선 아이가 공사 현장 앞에 멈춰섭니다. 뭔가가 떨어졌는지 한참 동안 바닥을 살펴보던 아이는 메고 있던 가방까지 바닥에 벗어둔 채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도블럭과 펜스 사이로 다리가 끼더니 이내 몸 전체가 아래로 빠져버립니다. 공사장과 도로 사이 생긴 틈에 빠진 아이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상황. 그 순간 남해초등학교 6학년 김승기 군이 망설임 없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자전거를 내던지고 아이를 진정시키며 구조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차분하게 주변에 도움까지 요청하면서 무사히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선행에 이웃들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지만 승기군은 소방관인 아버지로부터 배운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며 머쓱해합니다. 그때 애가 좀 급박해 보여가지고 반응 빨리 하고 빨리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방관하지 않고 구해주는 사람이 되고. 승기군의 담임교사 역시 그의 평소 태도를 언급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승기 평소에 굉장히 수업 태도도 좋고 또 발표도 하고 또 미술 시간에 집중력도 높고요. 하고 친구들하고 친화력이 좋아서 되게 잘 지내는 학생입니다. 질서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도 승기처럼 다른 친구들도 이제 어려운 친구 보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고 또 평소에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새겨서 생활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주민도 자신의 일처럼 선뜻 나서 아이를 구조한 승기군이 대견스럽다며 입을 모읍니다. 또 당시 한동안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주민 누구 하나 경적을 울리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며 높은 시민의식에 감탄했다는 의견도 전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심지어는 앞에 지나가신 분도 계셨고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애가 참 용기 있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 자기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하는 거 보고 남 일이라고 너무 외면하지 않고 살만하구나, 너무 이기적이고 그런 뉴스나 뭐 많은데 아직은 그래도 괜찮구나, 살만하구나, 참 따뜻하다. 팍팍해지고 있는 현실에 타인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일이 잦아지는 요즘 한 초등학생의 용기 있는 행동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희망과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산청의 김 굽는 할머니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산청시장에서 김을 굽기 시작하며 시장의 명물이 됐는데요. 강철웅 기자가 어르신들을 만나봤습니다. 지글지글 끓는 맥반석 불판, 그 위로 김 한 장이 올라갑니다. 노련한 손길이 빠르게 김을 뒤집는데 보기엔 쉬워 보여도 나름의 요령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우리 김만 있으면은 밥 한 그릇 뚝딱 잘 잡사요. 김 굽는 시장 할머니들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산청시장 김구이 가게입니다. 직원들은 모두 70대 이상의 어르신. 산청군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10명의 어르신이 지난 2023년 11월부터 김구이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수당도 많고 기분도 좋고 정신도 맑아지고 또 여와 돈을 번 게 손지도 주고 내 또 병원에도 가고 또 친구끼리 모여서 회식도 하고 모든 점이 다 좋아요. 처음엔 단순히 생활비라도 보태자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직접 김을 구워 포장해 판매하고 손님들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에게 사회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기존 노인 일자리가 단순 육체 노동에 머물렀다면 노인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시장에서 경쟁하는 일자리를 발굴한 겁니다. 시장 경쟁력도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또 어르신들이 육체적으로 힘드시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구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10분이 2인 1조로 오전, 오후 이제 교대 근무를 하고 계시고 대부분 연령층은 아마 70대 후반 또 80대 초반까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어르신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김 한 장은 가게의 매출로 이어졌고 그 수익은 인건비는 물론 성과급으로 이어지는 보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순항으로 산청구는 단계시장에 김구이 2호점 개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끝으로 굽는 김 한 장, 이 안엔 어르신들의 자존심과 노후를 위한 따뜻한 정이 담겨 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서경방송과 국립저작권박물관이 저작권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남도를 대표하는 기술인을 선발하는 2025년 경상남도 기능 경기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산업용 드론부터 로봇, 용접 등 40개 종목에 318명의 선수가 참가하는데요. 대회 입상자에겐 전국대회 출전 기회도 또 명장과의 멘토링 기회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삼천포에서 열린 대회 현장을 김상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귀를 강타하는 기계 소리가 점점 빨라지면서 선수들의 장비와 손도 덩달아 바쁘게 움직입니다.
밀링, 선반 등 공작 기계로 각종 부품을 가공하는 폴리메카닉스 직종의 경기장입니다. 또 다른 건물에서는 동관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제어함까지 직접 손을 봅니다. 산업 설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냉동기술 직종의 경기장입니다. 저희 학생들이 하고 있는 과제는 산업 설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일부로 지금 되어 있고요. 기계 장치 사용하는 온스토 제어라든지 아니면 공기 조화 장치라든지 그다음에 전기 고장, 기계 고장을 하면서 제작부터 장비 운영 그리고 장비 수리까지 같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이외에도 3D 모델링을 통해 제품의 틀을 만드는 금형 직종과 자동화 설비 등에 필요한 배선과 설비를 관리하는 산업 제어 직종까지 심사를 이어가는 위원들의 눈도 날카롭게 움직입니다. 여기도 스크래치 3개 0.1 풀 가공 상태 사이즈 다듬지. 삼천포 공업고등학교에 마련된 2025 경남 기능 경기대회 5개 직종의 경기장입니다. 경남 대회에서 4등까지, 그러니까 우수상 이상을 수상하면 경남 대표로 전국대회 출전 티켓도 얻게 됩니다. 또 동메달까지는 해당 직종의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 혹은 2년 이상의 실무가 필요한 산업기사 필기시험 자격이 주어지는 혜택도 있습니다. 이에 대회에 임하는 선수들의 목표는 전국대회 입상.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대회 때 얼마나 더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될지 알게 될 것 같고 목표는 전국대회 금메달 꼭 따고 싶습니다. 제 목표는 전국대회 메달이고 더 나아가 잘 되면 국가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직업계교 학생 230여 명에 더해 대학교와 해군 정비창 등 산업체까지 32개 기관에서 300여 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경남에서 전국 최고의 기술 기능인이 탄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사천시 미생물 발효재단이 9일 하림그룹 계열사인 에버미라클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재단이 지난해 특허 등록한 유용 미생물은 염이나 저온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생육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미생물입니다. 재단은 현재까지 특허 등록 7건과 특허 출원 13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체육회가 2025 직장인 스포츠 교실을 오는 6월 20일까지 운영합니다. 직장인 스포츠 교실은 1인 1종목 생활체육 참여로 직장인들의 체력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요가, 탁구, 양궁 3개 종목이며 직장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됩니다. 순우리말 단체인 사단법인 토박이말 바라기가 오는 13일 8돌 토박이말 날을 앞두고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우리들의 토박이말 이야기 모음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순우리말로 된 상호와 상품, 행사를 주제로 글이나 사진, 영상 등으로 4월 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토박이말 날 기념 행사는 오는 13일 한국남동발전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위대한 과학의 발견은 언제나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호기심은 과학 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역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과 탐구욕을 채워줄 일일 과학 체험 교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박종영 기자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파란색 공룡 친구 진호고 뭐야? 때리죠. 대단 먼저 공 물어줘야 돼. 만약에 맞으면 뉴스의 실험 질감 릴레이 실험실, 박다기 실험 그리고 이걸 여는 방법. 찾아오는 일일 과학 체험 교실은 학교 교육과정 연계 체험 학습으로 학교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실험이나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학적 즐거움을 선사하고 과학 기초 학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과서 같은 걸로 하면은 별로
느낌이 안 나잖아요, 생생하게. 근데 요런 데 와서 하니까 좀 더 생생하고 과학 이런 게 좀 머리에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와서 천체 관측 망원경으로 숫자도 알아보고 UV 램프로도 뭐 찾아보고 정답을 알고 퀴즈를 풀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국가무형유산 탈춤단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대한민국 탈춤제가 사천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탈춤단체 총연합회와 가산 오광대 보존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국 10개 단체의 탈춤 공연과 함께 탈 만들기, 탈 전시 등 부대 행사도 열렸습니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이 도르프 청년마켓 판매자 모집에 나섭니다. 도르프 청년마켓은 문체부의 공모사업인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5월 한 달간 독일마을 광장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열립니다. 재단은 지역 판매자뿐 아니라 마켓의 풍성함을 위해 전국에서 판매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입니다. 진주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답례품과 공급업체 선정 심의를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는 민간위원 8명과 당연직 공무원 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답례품과 공급업체 선정 심의 등 사업 운영의 핵심 역할을 맡습니다. 한편 진주시는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농축 임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주시 행정과를 방문하면 됩니다. LH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정관의 자회사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배당 기준을 마련해 자회사 안정성을 높인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LH는 사업관리 업무를 맡는 LH-ENS와 주거복지 콜센터를 운영하는 LH-주거복지정보를 설립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수자원공사가 9일 수자원 시설 재해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이상기후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재해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안전진단 기술 협력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힘을 합친다는 계획입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날씨 소식 키워드로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남 지역 비와 흐린 날씨로 자외선 지수와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 예상되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커서 감기 지수는 높음 수준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겉옷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부 경남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진주는 오전 한때 비가 오고 오후에는 흐리겠는데요. 사천과 남해도 비가 간간히 내린 뒤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는 대부분 가끔 비가 내리거나 흐린 가운데 서울과 세종의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광주와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각각 20도와 21도 예상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오후에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고 풍속도 초속 10m 안팎으로 다소 강한 편입니다. 조업이나 항해 계획 있으신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5물, 만조 시각은 저녁 8시 2분, 간조 시각은 오후 1시 50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비가 내리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금요일은 맑고 따뜻한 날씨 예상되며 주말인 토요일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 최저 기온이 4도에서 8도 사이로 떨어져 다소 추울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